우리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멜모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싹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시중에 유통되는 쌈 중에 새싹쌈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도대체 새싹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새싹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아마 새싹쌈 제 지인분들도 하고 계시고 시중에도 이렇게 좀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새싹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싹쌈 말 그대로 새싹 채소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린 삶, 작게는 1년 내지는 2년 정도의 이제 삶이죠. 삶을 키울 때에는 본포라고 해서 밭에서 그냥 묘종으로 길러내서 그것을 1년 길러가지고 그것을 밭에다가 옮겨서 5년을 길러내서 6년근 인삼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1년짜리를 새싹쌈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시중에 보니까 1년짜리가 너무 작으니까 2년까지도 아마 유통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한삼 자체가 원래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약초를. 근데 새싹쌈이 과연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새싹쌈이 효능이 뭐 있다 없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삼을 먹는 산삼, 산양삼 이런 고가의 삼을 먹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와 새싹쌈이라는 그 저렴하면서도 어리다라는 것을 먹는 거에 대한 기대는 아마 드시는 분들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능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좀 몸에 좋은 그냥 하나의 식물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효과나 효능이 작지만 있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가요? 그 당연하죠.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떤 식당을 가거나 이럴 때 뭐 이렇게 맛집이다 이렇게 소개되는데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굉장히 유명한 횟집에 갔는데 새싹쌈을 이렇게 주고, 또 어떤 삼계탕 집을 가니까 삼계탕 안에 새싹쌈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나중 편히 한번 하겠지만 산삼과 궁합이 맞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건 한번 할게요. 근데 그 새싹쌈 자체가 다른 음식에 첨가물로 하나씩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컨셉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요. 그걸 크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몸에 그냥 작지만 이로울 것이다,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컨셉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게 아닌가. 일반 식물 뭐 나물이나 채소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고가니까 그나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새싹쌈을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많이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논할 계제는 아니다, 그러한 주제는 아니다라고 여겨져서 그런 접근보다는 그냥 새싹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접근해서 먹는 것이다. 일반 풀이나 다른 식물들보다는 성분 함유가 그래도 있고 사포닌이 그래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것들보다는 비교되지 않게 몸에 좀 좋지 않겠나 이런 기대와 실질적으로 또 성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새싹쌈이 효능이나 효과가 뭐 크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가격에 맞게끔 어느 정도 다른 뭐 약초나 식물보다는 조금 그냥 성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그냥
가격대에 맞겠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의문이 조금 들었던 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식당에서 뭐 싹삼 뭐 삼계탕, 근데 거기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주는 곳들이 생각보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밖에 간판이라든지 또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색삭삼 삼계탕 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삼 삼계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대부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본 것들은 뭐 일부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비자들이 산삼 삼계탕 한다고 써붙였는데 정말로 산삼을 넣었다라고 기대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삼을 넣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뭐 상도덕이나 사기냐 이런 거를 논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뭐 그냥 컨셉으로 어쨌든 삼이니까 산에서 캐는 삼을 뭐 작든 크든 넣을 수 있으면 산삼 삼계탕이라고 그런 거까지 너무 제한하면 아마 좀 마케팅 폭이나 생각의 폭이 너무 좁지 않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어느 정도는 그냥 이해를 하고 그렇죠. 드시는 사람도 자기가 뭐 굉장히 비싼 가격에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가격에 그 삼계탕을 먹는 것이고 또 일부 서비스로 나온다거나 뭐 그 정도니까 그냥 조금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산삼 삼계탕 집에 가가지고 삼계탕 한 그릇에 예를 들어서 15,000원을 주고 먹었다. 그런데 왜 여기 산삼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를 한다면 그거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근데 산삼 삼계탕 집에 가갖고 삼계탕 한 그릇에 350만 원을 주고 먹었다. 그러면 여기 왜 산삼이 안 들어갔냐라고 항의해도 명분이 있고 당위성이 제공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금 비약을 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15,000원짜리 삼계탕은 15,000원짜리의 값어치라고 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싹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뭐 새싹삼이 유통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일각에서는 소득적인 부분의 긍정적 목소리 뭐 이렇게 종종 듣습니다. 말했듯이 이게 뭐 위법성을 따지거나 뭐 바람직성을 따지거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새싹삼에 들어있는 성분, 예를 들어서 인삼을 밭에서 1년을 키우든 2년을 키우든 그 인삼을 가지고 이제 본 포장으로 옮길 때에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재들을 거기다가 이제 살포를 하고 1년 내지 2년이라는 그 밭을 먼저 관리를 하게 되죠. 삼이 자랄 수 있는 적지의 토양을 만들고 환경을 찾아서 그 토양을 만듭니다. 그게 예전 같으면은 1년을 했는데 요즘 좀 삼점 재배한다는 분들은 2년을 합니다. 예정지 관리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1년을 키워서 그것을 본 밭으로 해서 옮겨 심느냐 아니면 목적 자체를 이거를 가지고 새싹삼을 처음부터 만들 양으로 심었느냐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살포하거나 성장을 도움 주기 위해서 참 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인체에 유해하느냐라는 문제죠. 인체에 무해하고 그 삼을 그 정도로 키워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죠. 행여라도 그걸 성분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뭐 친환경 농약이든 아니면 소독제든 이런 것들을 살포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인체에 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삼은 잘 크지만 인체에 그 1년 동안 성장하면서 그 반감기를 거치지 않는 반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약재를 살포했을 때에 위에 보면 날짜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모든 그 제재 약 뭐 농약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성장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포하는 약재 상단에 보면 반감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반감기가 짧은 거는 뭐 1, 20일, 긴 거는 뭐 1, 200일까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나 1년 365일인데 살포한 이후에 365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반감기는 예를 들어서 400일인데
이걸 살포하고 1년 만에 수확을 하면 그 반감기라는 기간을 지나지 않고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그런 이제 관리청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고 생산해내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농가들은 그렇게 비양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밝은 사회, 또 말하지 않아도 서로 믿을 수 있는 내 식구가 먹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재배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산업이든 눈앞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죠.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고, 소비자가 똑똑하면 사실은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은 장난을 못 치죠. 그래서 그런 홍보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지식을 함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싹삼, 산양삼 그 기준, 밭에서 난 인삼을 가지고 산에다 갖다가 심어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은 무농약 인삼이라든지 아니면 상간재배 인삼으로 판매하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산양삼이라는 단어를 또 용어를 사용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하게 임업을 경영하시는 사람들이 일단은 피해를 보고요. 제일 큰 피해는 임업을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먹는 소비자들이 제일 큰 1차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상식을 전달하고 싶고, 또한 이게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제가 보니 6개월이면 거의 다 잊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산삼은 고대에서부터 우리나라 선조들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 관심의 대상이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산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런 식물, 또한 이런 좋은 약재를 호도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전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또 이 산업 자체가 그러한 외면받는 불신 때문에 정말로 좋은 이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유튜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서 우리 PD님이 보고 그걸 또 채택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새싹삼은 효능이나 성분이 있긴 있지만 그 적당한 가격에 효능과 성분이라고 보면 된다. 가격에 걸맞는 효능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가격에 걸맞는 효능이다. 이렇게 아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싹삼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했는데요. 제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새싹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투명해지고 정직하게 파는 새싹삼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득이 됐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장난을 치거나 왜곡을 시켰던 또 새싹삼으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어서는 안 되는 농약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은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새싹삼은 가격에 걸맞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는지요? 아니면 상식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그렇다면 또 좋아요, 구독, 이제는 홍보까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주위에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자!